안녕하십니까. 국어교육과 16학번 원대한입니다. 1901-04 협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를 토대로 성공적인 협상 1차 시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이번 수업만 끝나면 점심시간이니까 조금만 힘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차시부터 협상의 개념과 절차,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협상이라고 하니까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하는 대화도 얼마든지 협상이 될 수 있어요. 다들 용돈 많이 부족하죠? 맞아요. 선생님도 돈은 항상 부족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도 우리는 효자니까 부모님 지갑에 손댈 순 없겠죠. 그러면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협상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부모님께 용돈이 부족하다고 용돈 인상해 달라고 말을 하면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음, 그치. 용돈이 왜 더 필요하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저런 말을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부족하다, 필요하다, 쓸 데가 많다,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법을 말해요. 자,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해요. 이 단계는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 총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 무슨 단계? 그치. 시작 단계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랑 대화를 시작한 이유가 뭐였죠? 그쵸. 용돈이 적은 것 같다고 느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대화를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원인을 용돈의 부족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것이 시작 단계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 조정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대화가 진행될까요? 음? 그치, 맞아요. 두 사람이 모두 만족할 만한 지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인식하면 되겠죠. 이 단계는 문제를 확인하여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며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에 대하여 상호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단계예요.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용돈 문제를 확인했죠. 용돈에 관한 부모님의 관점을 이해해서 허락해 주실 것 같은 지점을 잘 파악해야 용돈 인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의 관점을 잘 파악하여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무슨 단계라고 했죠? 그치. 해결 단계는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자, 선생님은 영어가 제일 약점이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영어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이 영어 성적을 내가 학생이 선생님이 영어 성적을 올릴 테니까 용돈을 올려주세요. 그래, 대신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용돈을 줄일 거야 라고 선생님과 선생님 부모님의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해결 단계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 협상을 하지 않고 됐다, 됐어, 나 돈 필요 없어 하고 학생이 무슨 돈이야, 용돈 더 주려고 버리기 전에 그만해 라고 했으면은 용돈의 인상도 없을 것이고 성적이 향상될 수도 없겠죠. 이처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 상황도 개선하는 점에서 협상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협상의 3단계 시작.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이 협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뭔가 이상했죠? 그치, 맞아요. 이 드라마에서 김도환은 상대의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고집하며 타협과 조정의 단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좀 더 현실적인 드라마였다면 4달러가 필요한 이유, 임금 인상이 힘든 이유를 알고 의견 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수업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할 수가 있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협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협상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재밌겠죠? 오, 좋아요. 모든 별로 한 명씩 나와서 선생님이 주는 종이를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제일 많이 다투는 내용이 뭐예요? 뭐, 스마트폰, 용돈, 여자친구, 공부. 그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스마트폰과 용돈을 주제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점을 파악할 거예요. 자, 부모님은 용돈을 고정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자녀는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5만 원씩 용돈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부모님은 우리가 시험 기간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자녀는 시험 기간에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에요. 자, 1, 2, 3조는 용돈을 주제로 4, 5, 6조는 스마트폰에 관한 협상 문제를 부모님과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학습지 1번의 문제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정리했죠? 자,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관점과 자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 마지막으로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인 타협점까지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학습지 2번의 협상안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서 협상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을 정리한 학습지 1번의 표를 보고 협상문을 작성해서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선생님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1, 2, 3조 친구들이 발표한 용돈에 관한 협상문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차 협상안을 일주일에 3만원으로 고정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정했죠. 우리는 주장과 논거 정하기에서 우리 학생의 관점을 구체화할 수 있어요. 매번 필요할 때마다 용돈을 얻어 쓰는 일이 번거롭다. 친구들과 만나 놀 때 쓸 수 있는 돈이 적다. 스스로 돈을 계획적으로 쓰는 습관을 지니면 경제관념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은 선생님 아이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용돈을 올려주고 싶을 정도로 많은 생각을 통해서 나온 대답인 것 같아서 아주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문제의 원인인 용돈 문제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단박에서는 부모님의 관점에서 용돈 문제를 바라보았어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돈을 쓸 일이 크게 없다. 큰 돈이 생기면 유흥비로 주로 쓰이게 되어 돈을 낭비하게 된다. 돈을 계획대로 쓰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이거는 진짜 부모님한테 실제로 한 소리 들은 것 같은 말을 잘 옮겨온 것 같아요. 생생함이 살아있는 아주 좋은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의 관점을 이해했으니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용돈으로 쓸 몇 가지 항목을 정해두고 쓰게 한다. 용돈 기입장을 씀으로써 계획적으로 돈을 쓴다. 목표를 정해두고 일정 금액을 남겨 기부를 하겠다. 용돈을 낭비할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관점을 잘 파악해서 학생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부모님을 이해시켜 드리는 과정이 잘 정리된 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용돈을 고정적으로 2만 원만 받는 대신에 집안일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용돈을 받는다라는 협상 결과를 낼 수가 있겠네요. 용돈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지켜졌고 돈이 더 필요할 경우 용돈을 얻을 수 있는 수단까지 얻어낸 학생의 입장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협상이 잘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시험 기간에 스마트폰을 반납하고 싶지 않다는 자녀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친구와 대화하여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더 집중한다. 스스로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 의지력을 높일 수 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내게 싫다는 이유가 절절하게 묻어나는 입장을 잘 정리한 글이에요. 정리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부모님의 관점. 공부 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스트레스 풀 일이 없다. 스마트폰에는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이 너무나도 많다.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시간만 헛되이 보내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한다. 사실 여러분들도 공부 중에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했으니까 다음번 스마트폰으로 이야기가 부모님과 나오면은 원활하게 잘 풀어갈 수가 있겠죠. 자,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니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공부할 분량을 정해두고 분량을 끝낸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인 유튜브를 삭제하겠다. 목표한 성적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시험에는 스스로 반납하겠다. 유튜브를 삭제하겠다는 건 진짜 큰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유튜브 보면서 시간 많이 보내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거하여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안과 제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협상의 과정을 거쳐 공부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신에 불시에 검사하여 사용하는 것이 들키면 시험 기간 동안 압수하는 협상 결과가 나왔네요. 뭔가 좀 아슬아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안을 작성해 봤는데 친구들 모두 정말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협상을 정리하고 끝을 낼 거예요. 자, 시작 단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검토하여 해결 단계에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협상의 절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협상을 통해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실제로 사회에 실제 협상이 필요한 사례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가져올 테니까 모둠별로 협상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고생했어요. 이상으로 수업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